그러면 요번에는 독립손해사정사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제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중요한 영업 팁 내지는 뭐 어떤 업무 정보를 좀 드려볼까 해요. 저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이제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걸로 통해서 상담을 하고 사건 수임을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예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통계를 한 몇 년치를 한번 내봤어요. 이제 어떤 통계를 냈냐면 사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거의 한 뭐 100분위로 말씀을 드리면 한 30-40% 정도는 교통사고 사건들, 그리고 한 30% 정도는 일하러 같이 그러니까 뭐 산재, 근재 이런 상담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배상 책임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타 사건들이 이제 뭐 개인 보험들 내지는 소송 관련된 이제 뭐 상담 요청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 20-30%의 배상 책임 사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배상 책임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건에 대한 요청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배상 책임 사건을 상담 요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배상 책임 사건 요청을 위해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상담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절반 이하고, 일반 그냥 개인 보험에서 골절 보상, 후유장애 보상, 소송 이런 거로 상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가 보니까 이게 배상 책임 사건이었던 사건들 그런 거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근제 보험도 배상 책임 보험이긴 한데 요거는 각각 고유의 뭐 법률이나 그리고 약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외한 배상 책임에 대한 정리입니다. 뭐 공부를 최근까지 하셨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상 책임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죠. 근데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배상 책임 사건 크게 세 가지 안으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세 가지 보험 안에서 배상 책임 사건 상담도 다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처리하는 사건들도 대부분 그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일배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이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증권에 흔히 알고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연인들끼리 일상생활 하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그런 보험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 혹은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친구끼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정도의 심한 장난을 쳤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 경기 하던 중에 상대방이 반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어떤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데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가입하고 있는 일배책까지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 상대방을 통해서 알아보면 웬만하면 일배책 담보가 다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보험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두 개씩은 못해도 그럼 일배책은 다 담보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자 측의 일배책이 담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그분 혹은 그분의 가족들이 일배책이 담보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배책이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손해액의 산출 같은 거는 일배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이나 아니면 뭐 자배법 또는 소송에서 소송 가액을 기준해서 준용으로 손해액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배상 보상 책임을 말하는데,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 책임 보험으로 우리가 청구를 가능한 거고요. 그 사업장 관리하잖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건데, 영업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요즘엔 다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들 내지는 좀 위험한 스포츠나 운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키즈 카페나 아이들 학원 혹은 수상 스키, 뭐 수상 레포츠,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뭐 클라이밍 이런 것들도 다 의무화되고 있어요. 근데 꼭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배상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많이 다니고 있는 뭐 카페나 가게들, 은행,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빌딩이나 건물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의무가 아니어도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알고 계시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 측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항상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인데,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소나 시설물들, 그쪽에 또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나라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청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가입하고 있는 그 민영보험사에서 보상금 어떤 지급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또 공공시설들, 공원들, 아니면 도로들, 우리가 다니는 인도, 가로수나 뭐 벤치 그런 것들 다 포함이에요. 그런 곳에서 돌뿌리가 뭐 나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거나 이러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 거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생각보다 요 세 가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제가 손사 업무 영역 중에서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상담 요청 단계에서부터 이거 저 지인이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내지는 이거 우리 구청에 영종을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상담 요청해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넘어졌어요. 이거 뭐 소송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거 그냥 다리가 골절됐는데 이거 후유장애 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상담 요청해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알고 있다가 캐치해서 오히려 되물어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본 다음에 상대방한테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일배책 청구가 가능하니 요거 한번 요청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뢰인분들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되물어 오시는 분 경우도 제법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히 하고 그 상대방한테 어떤 뭐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나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설명을 잘해서 사건을 끄집어내게 되면 보상까지 되게 되면 사실 이것도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보상받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의뢰인분들도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보상액도 크고 그렇게 되면 저희 수익률도 당연히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어디 발목이 골절돼서 상담을 요청한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냥 후유장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물어봐서 친구가 장난치다 그랬다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에서 운동하다 그랬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 통해서 일배책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꼭 깊이 있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카페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뭐 그 카페가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인도 어떤 뭐 돌뿌리 뭐 인도 블럭이 빠져 있어서 거기서 삐끗하면서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면은 그거는 구청이 가입하고 있는 영종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항상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손사 전연차 때 생각해보면 골절이나 이런 거 상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했지만 배상책임보험으로 해가지고 보상 청구 가능했던 사건들도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몰라서 그 사건들을 청구하지 못했고 배상책임 처리를 못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면 그 10년 이상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의뢰인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죄송한 일이죠. 저도 그리고 사건을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골절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부상을 입을 정도의 큰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일하다 이런 거 제외하고 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내 사건 사고에 어떤 기인하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잡아내서 청구까지 그리고 보상까지 할 수 있는 상황 항상 준비해서 맞춰 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배상책임보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핵심 내용만 좀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독립손해사정사로 이제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 일을 조금 오래 하셨지만 더 많은 사건들을 해서 더 많은 일들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우리 독립손해사정사들 입장에서 이제 모든 사건들을 할 때 이쪽 분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조금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